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 선제 폭격하자 이란이 또 카타르의 가스전을 보복하면서 지금 세계 유가가 급등하는 등 파장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잖아요. 당장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공습 사전에 알고 있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러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의 단독 작전이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بار دیگر به دشمن اخطار می‌دهیم که اشتباه بزرگی در حمله به زیرساخت‌های انرژ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مرتکب شدید و پاسخ آن در حال اجراست و هنوز تمام نشده. اگر مجدداً تکرار شود حملات بعدی به زیرساخت‌های انرژی شما و همپیمانان شما تا نابودی کامل آن متوقف نخواهد شد. Israel acted alone against the Slawiya gas compound. President Trump asked us to hold off on future attacks, and we're holding out. I did. I told him don't do that, and he won't do that. 자, 여러분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 공격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세계 최대 가스전 사우스파르스를 공격한 건데 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공격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리 신인범철 위원님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 knew nothing,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했거든요. 트럼프 말이 맞았던 겁니까? 아니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곤혹스럽지 않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여론을 의식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을 비난하는 한 여론의 축이 무엇이냐? 미국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네타냐후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귀를 기울인다. 이런 비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사실 미국이 이야기했던 제한전으로 끝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스 시설 등을 공격한다면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역시 이스라엘에 끌려간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부인하면서 이스라엘과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어로는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작전을 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오늘 조선일보도 이스라엘의 독주를 트럼프가 못 말린다. 이게 일면 제목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말리면 말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란의 위협을 억제해야 된다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목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디테일,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은 아직도 이란의 핵 능력이라든가 미사일 능력과 같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는 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그 이상으로 이란을 좀 약화시키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견이 있는 걸로 비춰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란은요. 먼저 가스전 이 공격받은 후속 보복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이곳.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최대 정유 시설이 있는 하이파 지역입니다. 자, 하이파 지역까지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신 의원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앞으로 한 번 더 카타르 때리면은 우리가 너네 가스전 전체를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엄포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지금 추가 공격들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전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을 괴롭힘으로써 국제 경제에 충격을 주고 그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한다. 이런 전략을 지속하는 거로 봅니다. 예. 다만 이스라엘의 하이파는 유전 시설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핵심 요충지 중에 하나예요.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작년 6월에 그 12일 전쟁에 있었을 때도 공격을 받았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유전을 다시 공격한 것하고는 결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카타르를 콕 집어서 한 번만 더 때리면 근데 전부 다 우리가 폭격해버릴 거 했지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까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란의 에너지 시설 보복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소도 지금 추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우디군이 이란 미사일을 격추하긴 했는데 석유 수출 터미널의 선적이 일시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또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들이
사우디 정유시설이 공격받는 모습인데 사우디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This pressure will backfire. Will backfire politically, will backfire, I believe, morally, and certainly, as we have stated quite clearly, we have reserved the right to take military actions if deemed necessary. And if the time comes, the leadership of the kingdom will take the necessary decision. 자, 그러니까 사우디가 참전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강한 경고를 날린 셈인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신현님. 보니까 그날 사우디에서 12개 나라 장관 회의가 열리던 중이었더라고요. 그때 공격받은 거였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디는 지금 중동의 맹주 국가고 사우디가 지금 중동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 협조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지점에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게요. 사우디로서는 더 격앙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우디가 참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미국과의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아직까지 미국은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제한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쪽 중동 국가와 이란을 동시에 설득하는 과정으로 간다. 아직 미국의 전략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